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자, 윤석만평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윤석만평은 청년정치 되겠습니다. 청년정치. 기사 하나 띄워주실까요? 이준석 의원 정치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동안 논란도 많았죠. 그리고 부침도 있었고 위기도 많이 겪었는데 지금 제일 큰 논란이에요. 지금 이준석을 제명해야 된다라는 국회 청원이 3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5만 명만 넘으면 이제 국회에서 심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5만 명이 아니라 지금 저쪽 친명 쪽에서는 50만 명을 목표로 지금 청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흘 만에, 그러니까 4일 만에 38만 명 돌파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자초한 겁니다. 제가 참 저도 이게 입에 담기가 부끄러워서 직접 발언하기조차 어려운데 이준석 의원이 그날 TV 토론에서 한 발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왜 이준석의 발언만 문제 삼냐, 그 말을 한 이재명의 아들도 문제 삼아야지라고 하는데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재명의 아들도 문제 삼아야죠. 그래서 이재명 아들 벌금 받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 토론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선 토론에서 대선 주자가 그 말을 입에 그렇게 올린다는 거는 또 말을 입에 올린 것도 이재명 아들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올린 게 아니라 자기가 약간 각색을 했잖아요. 잘못된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 진짜 수치스럽고 그러니까 폭력적인 그 행동 묘사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외설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행동 묘사잖아요.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TV 토론에서 했다? TV 토론에서 이준석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절대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메시지 총괄을 하면서 제가 다 겪어봤잖아요. TV 토론할 때 말이죠.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토론을 이끌어 갈 거고 어떤 상황에서 이 멘트를 던지고 이 이슈를 제기하고 그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략 없이 이준석 혼자 그냥 즉각 나오는 대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거 아무런 준비 없이 대선 토론 나왔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전략을 갖고 나왔을 텐데 그 전략적으로 저 발언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의 감수성, 이 도덕적, 윤리적 감수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이준석의 참모들, 저 TV 토론을 같이 준비했던 이준석의 참모들, 개혁신당이 되겠죠. 저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 의식이 문제가 된다. 저는 근데 오늘 이준석 후보 본인 한 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준석 의원 한 명에 대해서 제가 윤석만평에 시간을 쓸 만큼 이준석 의원이 그렇게 비중 있는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주제로 삼는 것은 청년 정치인데요. 청년 정치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준석 의원이죠. 자,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김용태 의원도 그렇고, 청년 정치라는 이름으로 보수 정당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직전에 청년 정치 한다고 해서 들어왔던 여성분이 있었죠. 무슨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여성분인데 박지원 국정원장이랑 친하고 나중에 윤석열 당시 후보
고소 고발했던 분인데 조 뭐였던 것 같은데 여성분이고 자 뭐 그런 분들처럼 그렇죠. 장해찬 씨도 청년 정치인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이 청년 정치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득권 정치인들이 정말 청년들을 훌륭한 정치인으로 키우겠다는 마음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을 제대로 키워보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 맞습니다. 조성은. 예, 맞아. 조성은 씨. 조성은 씨 문제였었죠, 그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기득권들이 청년 정치인을 제대로 키우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떡잎이 남다른 정말 괜찮은 새싹들을 데리고 가서 이들을 잘 키우고 가르쳐서 기회를 주고 청년 정치인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얼굴마담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기득권들이. 뭔가 젊고 그런 참신한 이미지를 얻고 버리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와서 쓰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정치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구태를 배웁니다. 구태. 구태와 구악질부터 배우는 겁니다. 아마 장해찬 씨 같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이준석 의원도 저는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정치를 잘못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 정치를 이야기할 때 영국의 이제 데이비드 캐머런 같은 사람들 40살에 보수당 당수가 됐었던 39살인가 40살에 보수당 당수가 됐죠. 그런 청년 정치인들은 어떻게 그럼 성장을 했느냐? 그 사람들은 말이죠. 20대 초반부터 당 생활을 하면서 정치를 제대로 배웁니다. 정말 밑에서부터 배우고 올라와가지고 키워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원 졸업하고 와가지고 이들이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것은 의전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구태와 구학을 배우고 그러면서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정말 각 정당이 청년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풀뿌리부터 키워서 이들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로 영입이 되려면 말이죠. 저는 지금과 같은 어떤 청년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치로 와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의전과 구태 이런 거에 너무 노출되기 쉬우니까 그러지 말고 본업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뭐 적어도 뭐 3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자기의 본업,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 내 손으로 정말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보고 뭐 그것이 사업이 됐든 아니면 뭐 장사가 됐든 아니면 샐러리맨이 됐든 그렇게 조직 생활도 해보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정말 내 돈으로 내 피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게 정말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거를 깨우쳐 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전 국민들이 안고 있는 생활인으로서의 고뇌가 뭡니까? 정말 이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구나.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게 힘들구나. 정말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구나. 편의점을 갖고 있는 편의점주라 하더라도 이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이 알바생 쓰는 것 때문에 어려워서 편의점 주인들도 되게 힘들구나. 그런 저간의 사정들을 정확하게 내가 몸으로 겪어보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치로 와야만 현실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처음부터 들어와가지고 의전부터 배우고 구학, 구태 하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겪게 되면 말이죠. 이분들이 국민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 정치가 국민과 동떨어지고 더 기득권 구태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 양성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수적천성님. 자, 수적천성이 무슨 뜻일까요? 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자, 수적천성님, 파이팅! 하고, 다람쥐로 외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어,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119 소방수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의들을 하지만 그 부분에 또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한동훈 전 대표는 맨날 이렇게 희생하고 또 힘들어야 되고 그러느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주희님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네요. 꼭 당대표 나와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어떤 자리 욕심 때문에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사명감, 공직으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는 길을 정말 비판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비판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잘된 점을 지지하고, 정말 잘못된 점,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친윤 그룹과 손잡고 뒤에서 협잡을 한다. 그런 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건설적인, 비판적인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친윤에 속하는 사람들과 모두 그들을 척지고 쳐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것,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잡고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윤님, 윤석만 기자님 천군만마. 아이고, 이렇게 좋게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돌려드릴게요. 저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이 천군만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도 그런 얘기 종종 해요. 다른 정치인에게는 없는 동료 시민들의 존재가 우리 개혁을 해나가는 우리에게 가장 천군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료 시민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잘못된 게 있을 때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행동하는 지성도 계속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